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784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726명, 해외 발생은 58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1,175명, 비수도권에서는 551명이 나오면서 수도권 차지 비율이 68.1%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이 늘어서 누적 214명, 그리고 사망자는 1명 늘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060명이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확진자 수가 최다를 기록했기 때문에 현 상황을 좀 꼼꼼하게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표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상황이 상당히 나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4단계, 그 이외에 다른 지방에서도 2단계 또는 4단계가 발령 중인데 확진세가 누그러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제 저는 지난주 수요일 우리가 746명에서 1200명대로 뛸 때 이때 하루에 466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어제는 역대 거의 최고치라고 볼 수 있는 506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하루 동안에 제일 많이 나온 1,784명이나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국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루 동안에 제일 많이 나온 그런 확진 양상입니다. 지금 이제 4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이제 썰 단계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 상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약간씩 줄어드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주에 1,600명을 좀 넘으면서 피크를 찍고 하향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한 200명 정도 많이 나오는 최대 1,4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지금 상황이 통제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지금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하게 마스크 착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방역 당국이 이 마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아마 지금의 확진 양상을 잠재우는 데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어제는 위중증 환자가 하루 만에 22명이 나오는 상당히 나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다시 7명이나 위중증 환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위중증 환자가 확진 양상이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중증 환자 병실은 여전히 지금보다 2배 정도는 많으니까 아직까지 위중증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실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확진 상황이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젊은 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우면서 어떤 처방을 내리기가 어려운 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 위중증 환자와 관련해서 어제는 22명, 오늘은 7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를 보니까 60세 미만의 위중증 사망자 중증화율 1%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 이게 이제 여태까지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로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60세 이상, 특히 이제 75세 이상인 경우에 예전에는 치명률이 약 20에서 25% 정도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하면은 4.5에서 5% 정도까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는데 60세 이하, 이제 질병청에서는 60세 이하라고 하면서 60세 이하에서도 각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하에서 1%에서 한 1.3% 정도로 위중증화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 대비 2배 정도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한테서 위중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백신 접종이 안 된 50대에서부터 20대에서 상당히 위중증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2명, 오늘 7명이면은 적어도 이 중에서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정도가 아마 백신 접종이 안 된 20대에서 50대 이 사이에 지금 위중증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망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명 내지 2명을 찍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치명률이 더 떨어져서 1.13% 정도로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위중증자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젊은 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양상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오랫동안 이제 보게 될 중요한 패턴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7명이 늘어서 누적 214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망자 같은 경우는 지금 1명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기조가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60대 이상,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위중증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버티시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60세 미만, 그러니까 50대부터 그 이하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위중증 환자로 고생을 하시더라도 60대 이상, 70대 이상의 고령자처럼 사망으로 이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한 달간의 사망률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사망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따지는 치명률만 놓고 보면 0.23%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60대 이상의 백신 접종으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에서는 위중증 환자 비율도 적게 나오지만 사망자 숫자는 더욱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왜 뭐 이재갑 교수, 엄중식 교수 같은 감염내과 의료진이 걱정을 하냐면 60세 미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초에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네, 그러니까 비만이라던가 뭐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뭐 당뇨라던가 뭐 등등의 신장 질환이라든가 이런 애초에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설사 20대, 30대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완치가 되더라도 후유증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더 안타까운 경우인데, 최근에 제 주변에도 지인의 동생이 이런 사례를 겪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상의를 해준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처음에는 증상이 가벼워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타이밍을 놓쳤군요.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숨이 가빠졌을 즈음에야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이 되었을 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처치를 받다가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은 위중증 환자로 분류돼가지고 위중증 병상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처음에 자가진단 키트로 음성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한 사흘, 나흘 보내다가 역시 숨이 가빠오는 증상이 생겨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서야 선별진료소를 가서 PCR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이었던 겁니다. 자가진단키트 음성이 실제로 양성이었는데도 그걸 제대로 포착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지금 20대에서 50대에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 숫자들이 늘어나는 건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 중환자 병실에서 여러 가지 처치를 받으면서 고생을 해야 될 가능성이 이제 생기고, 본인에게도 고생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백신 접종은 어떻습니까, 현재?
예, 백신 접종은 이제 어제 비교적 그래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우선 1차 접종은 우리나라에 1,644만 2,800여 명이 백신 접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누적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하루 5만 건 정도 백신 접종이 되어서 인구 대비 32.05%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누적이 668만 4,800여 명 정도 됩니다. 어제 하루만 4만 5,100건 정도의 백신 접종이 일어나서 네. 전체 인구 대비 13.0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로는 좀 더 속도가 빨라지면서 백신 접종의 비율도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도 이 전체 확진자 수 규모뿐만 아니라 저희는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계속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를 여쭤보죠. 2주째 4자릿수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게 4단계 조치가 충분한 건가, 더 뭔가 센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단계 조치 이후에 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동량이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동량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이제 또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3일 기준으로 이동량이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4단계로 올리고 나서 방역 당국이 호소하고 기대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한 수치죠. 예. 처음에 그러니까 7월 7일 날 처음으로 1,000명대 확진 환자가 나온 다음에 4단계로 막 진입하기 직전의 주말은 수도권 이동량이 거의 2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4단계가 시작이 되고 나서 진행을 해봤더니 수도권의 이동량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한 10% 정도에 그친 예. 겁니다.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오히려 9% 정도 늘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도권의 뭐 휴가라든가 방학 등의 영향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줄어드는 이동량이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풍선 효과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방역 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역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의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통계 수치로 대비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교수님은 지금 4단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더 센 뭔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은 4단계, 나머지 지방은 거의 대부분 2단계 또는 일부 3단계. 일부 2단계 플러스 알파 또는 강릉 같은 경우에는 4단계 이렇게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는 우선 하나는 전국적으로 4단계를 가는 게 하나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도권에서는 4단계 이상은 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4단계 플러스 알파, 그러면 이제 알파를 뭘 할 거냐, 이제 이런 선택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확진 양상만 놓고 보면은 단계를 조정한다고 해도 이게 쉽게 불씨를 끄트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게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4단계를 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가 확진 양상이 첫째 하나는 많은 분들의 경각심이 이완이 되어서 이제는 뭐 한 1,600명 또는 2,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쓸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게 딱 하나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하나는 지난 겨울 유행 상황에서 우리가 썼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허용했던 적이 있어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허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카페라는 곳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은 카페에서 사람을 못 만나니까 카페 옆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주인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테이크아웃만 허용이 되고 우리는 거의 영업이 안 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식당에는 술도 팔고 사람이 모인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도 예.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상황은 지난 겨울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나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뭐 욕을 많이 먹겠습니다만은 남아있는 건 딱 하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카페를 테이크아웃 하는 것과 식당도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첫째는 사람의 만남을 극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를 그 어떤 경우라도 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상황을 쓰기는 어렵습니다만 쓰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는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영업을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손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정부가 이분들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영업을 못하는 분들에게 이 재난지원금을 몰아서 드리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직 하나, 카페와 식당을 한 2주나 한 달 정도 완전히 테이크아웃만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단기간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